스위스 정신분석학 거장인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라? 이걸 여기 왜 놔뒀지? 와 같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밖을 보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며 깨어나기를 연구했던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집단이라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잘못된 정보가 나에게 납득이 되거나 설명이 될 때만 착각이라고 인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착각을 진실로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90% 이상이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영유아기 시절 때부터 굳혀진 것이라면 믿겨지시나요? 아마도 다른 분들은 내가 내리는 결정은 100%내 의지로서 일어나는 일이라 장담하며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인 하드디스크가 나의 의식적인 공간이 되고,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외장 하드디스크가 무의식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평소에는 쓰는 것만 쓰다가 필요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을 끌어다 쓰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깨어있는 정신 상태에서 의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너무나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무의식에 있는 방대한 정보들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말 실수나 행동 실수를 한다거나, 수면 마취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대화를 내뱉는다거나, 넘어지거나 위급 상황일 때 몸을 웅크리거나 경계태세를 갖추는 이런 우리 무의식적인 반응은 종종 의식의 영역까지 올라와서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자연스레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얼굴이 상기되며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이 이성을 잃으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본성과 본능은 자신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내가 의식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절대 찾아지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고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착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착각인지 자체를 모른다고 했어요. 즉, 내가 보고 듣고 알아온 것들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무의식의 존재를 모른다면 정말 이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곧 정답이 되는 거고, 내가 경험해야만 진실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내가 보고 들은 것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태도까지 갖춰지게 돼요.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판단하려 한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필요로 해요. 그게 무슨 일이 되었건 간에요.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살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을 모르고 살아가면 잘 때 꿈을 꾼다는 것도, 특정 사람들이 같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상대의 의견을 듣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30살 전까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명확하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기원전 5세기 철학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네, 아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착각하기 전까지 착각이란 걸 몰라요. 즉, 무언가를 알기 전까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어떤 분야에 조금 안다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면서 의지되는 것도 사라졌고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30년간 되돌아온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너무 가소로웠겠다. 뭐 이런 것 등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살면서 짜증과 불안, 싸움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짜증과 불안,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본질적인 것은 무의식에 있는 진짜 나의 속성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얼마 안 되는 의식적인 것들로만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 과부하가 걸리고 제대로 된 무의식을 있는 것조차 모르니 활용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럴 때마다 외장하드인 무의식을 꺼내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나를 찾는 것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메타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무의식의 영역에 슬쩍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땐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고 짜증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의식의 나와 무의식이 내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은 가라고 하는데 의식은 정지하라고 하는 그런 충돌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짜 나와 가짜 나에 대한 의식을 원활하게 통행시켜 준다면 갈등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거대한 그릇에 좋고 긍정적인 인풋으로만 담아내려 노력해야 됩니다. 싸움이나 욕설이 있을 때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눈과 귀를 괜히 막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거대한 무의식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불청객으로 들어온 것들을 내보낼 수는 없기에 그 후에 마음 단련을 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알아가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만 습득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파괴적인 면도 있기에 마음이 들쑥날쑥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뇌를 지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조종할 수는 있어요. 좋은 것들은 흠뻑 취하시고 힘든 것들은 피해가면서 그게 어려울 땐 그저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 별명은 긍정왕으로 주변에서 불러줬어요.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현실적으로 깊이감이 없어서 보는 이들에 따라 좋은 것만은 아닐 테지만 분명히 느끼는 것은 현명하진 않더라도 미련하게라도 긍정적으로 사는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보다는 비교도 못할 만큼 훨씬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함정을 꼭 되새기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은 어둠 덕분에 존재합니다. 행복도 불행이 있기에 짜릿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희로애락 중에 무엇 하나 뺄 수 없이 모든 걸 경험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나쁜 것들을 현명하게 취할 수 있는 마음의 내공을 같이 쌓아보죠. 배려해라, 겸손해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베풀어라, 이런 뻔해 보이는 말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위대하고 무거운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과 행운이 따라 붙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이 따라 붙어요. 근데
불행은 놀러 왔다가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금방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 찰나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방패를 마련해 두자고요. 마지막으로 칼 융의 명언 한 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다.